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간 시작합니다.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육공감 시즌2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또 중학교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부모가 함께 교육에 관한 현황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새롭게 바뀐 교육공감에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배우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실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포 국내중학교 교장 엄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샘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 이렇게 너무 짧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방송을 끝낼 수가 없어서 우리 엄민영 선생님 네. 처음 인사드리는데 조금 자기소개 더 부탁드려요. 네. 그냥 학생들, 중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지지고 볶고 기쁜 일, 슬픈 일 같이 나누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장된 지는 4년 됐고요. 그전에는 김포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중학교 계셔서 저희들이 중학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제 계속 함께 하셨던 우리 깨비쌤 정혜순 선생님은 계속 함께 하게 되셨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엄민용 선생님이랑 패친이에요.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제 쓰신 글을 저는 주로 읽는 사람, 쓰시는 분. 그래서 글로만 보다가 만나서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선생님 이야기들이 되게 사이다같이 명쾌하고 또 시원한 글들이 많으셔가지고 대단하고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또 만나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왔는데 그렇게 부담 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함께 모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제 소감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엄미연 선생님 소감 어떠세요? 함께 하게 된. 네, 이전에 백병부 연구원이 이 방송을 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백병부 연구원은 워낙 교육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다음에 또 달변이고 그런데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잘 할 수 있을지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병부 연구원이 또 잘생기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보이진 않았어요. 예, 다행히 그것까지 비교되면 큰일이었을 텐데 하여튼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그나마 좀 위로로 삼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깨비쌤이 이제 시즌2를 또 시작하는 발을 못 빼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소감을 또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초등에서만 초등교사들이랑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지내다가 백병호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뭐 하나 얘기하다가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민용 선생님 중등에만 계셨어가지고 네. 저도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고요. 또 페북에서 글로만 보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교육공감이 이제 24회거든요. 이제 함께 만들어주셨던 백병부 연구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못하시게 되면서 이제 시즌2를 맞이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로운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조금 이슈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교육공감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감은 이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코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선행초등학교 정혜순 교장 선생님과 국내중학교 엄민영 교장 선생님 두 분의 이야기로 듣고요. 마지막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 아이의 고민, 또 엄마와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공감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딥페이크입니다. 교육부가 10월 7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누적 804명, 교원은 33명, 직원은 3명 등으로 총 피해자가 840명에 달한다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전국적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딥페이크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건데요. 우리 정혜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된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은 뭐 딥페이크 이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이야기할 때 우리 학교는 그때 한 1학기 말쯤에 고학년 익명 메시지 앱이 퍼져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호기심에서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해는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본인을 모르고 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걸 보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막상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익명 메시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몇 마디 던지다가 점점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패들이 그다음에 성희롱 이런 식으로 내용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바탕 한 3학년 이상들한테 익명 메시지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앱을 교육을 학교 전체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2학기 시작하자마자 또 딥페이크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주로 듣는 건데 수원의 고등학교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원교육청도 특별 대책반이 만들어지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교실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수사해야 할 영역인데 수사가 아니라 교사가 생활지도로 이게 가능한 영역일까? 뭐 이런 고민이 초등에서는 약간 막연하게 그렇게 들리는데 가운데 중학교는 어때요? 예, 뭐 중학교도 여하튼 뭐 한바탕 난리가 났죠. 물론 뭐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해서 난리가 한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은 일단 교육청부터 막 교육청을 뭐 난리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네. 되게 사안을 크게 보고 음.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대책들을 학교에서 집행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최근에 온 공문만 봐도 6번이나 쭈루룩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교육청도 이제 군포도 특별 대책반을 마련을 했고요. 근데 과연 그런 대책 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해라. 그다음에 피해 사례를 신고해라. 뭐 이런 맞아요.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는 좀 회의가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런 음란 영상물을 만드는데 이미 학생들의 음란 영상물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SNS나 그다음에 이제 보는 각종 영상물, 네, 뭐 네. 쇼츠 릴스 이 온갖 그 미디어에 학생들은 여과 없이 노출돼 있고 또 거기에는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내용과 영상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미 10대 청소년들에게 그런 영상물을 여과 없이 그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라고 교육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공되는 것을 어떻게든 거를 수 있는 장치들이 네.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안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SNS 사용 연령이 어려요, 너무.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유럽은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SNS 계정 자체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뭐 14세 미만의 학생들도 부모님이 동의한다고 하면 다 깔아주고 있고 부모님은 정작 이게 아이가 깔아도 되는 앱인지 이거를 잘 모르시고 옆집 아이가 깔았으니까 우리 아이도 깔아줘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계속 같이 보던 영상을 우리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본인을 범죄자 취급해서 어쨌든 이 심각성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 딥페이크 기술이 되게 뛰어난 기술이기 음.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뛰어나진 아이들이 예, 초등학교는 예. 미치지 네. 못해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듣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음. 있고. 그러니까 뭐 언니네 학교에서도 누가 있대요. 뭐 이런 얘기를 아침에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니까 음. 아이들이 듣기는 하니까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고 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 지침들이 교육청이랑 되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부분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사진을 올리지 맙시다. 공유된 사진을 공유하지 맙시다.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근데 요새 10대나 20대 요새는 30대들도 자기 셀카를 올리는 게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뻐 보이고 싶고 자기가 뭔가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SNS로 일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페북이나 인스타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렇게 사진으로 기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랑 그 지도 자료가 오니까 이제 선생님들 중심으로 몇 명이 이거 좀 이상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올린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가르쳐야 하죠? 이렇게 의문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딥페이크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있으신 분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모이셔서 관점을 잡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누구 하나가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아이들 PPT 자료를 한 학년 한 분이 만드니까 계속 수정 하셔서 어느 학년이 해서 우리 학년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다시 수정하고 이래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도 방어자 교육을 하거든요. 멈춰 이러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학부모 교육에도 했고 아이들한테도 거의 전 학년이 하고 있어서 방어자 교육이 피해자 가해자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걸 가르쳐서 그걸 여기다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 1차적으로 1학년부터 전학년 기본 교육은 진행이 됐고 5, 6학년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게 성범죄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학생들에게 바라보는 관점이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약간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미디어의 이용 자체를 막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학교도 이런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아이들이 이미 이렇게 시기를 알아서 다 쓰고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중학교에서는 그 기준 잡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것을 문명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뭐 대책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 교육이 그런 영상 편집이나 활용 이런 네. 것들을 통한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실제 수업에서 네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를 많이 네. 쓰거든요. 이제 페이스북은 이거 어른들이 네. 노인들이 쓰는 거라고 해서 맞아요. 학생들은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는 경기도 교육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자료까지 보면은 학생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인스타를 네. 대표적인 SNS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이게 이제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네. 인스타 운영 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팔로우 한 사람에게만 계정의 내용, 게시물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특정 시간대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보호자의 허가 조치가 좀 더 강화되는 거, 그다음에 1시간 쓰면은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뭐 알람이 울린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외국에서 몇 개 나라는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되게 좀 이 인스타를 개발한 업체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네.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하거든요. 네. 제가 하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인스타를 가지고 뭘 하나. 아.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 네. 저한테도 학생들이 팔로우 해달라고 이제 막 요구해서 하고 음.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 사진 이런 것들은 또 잘 안 올려요. 이 영향인지 몰라도 음.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올리면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아이들이 또 댓글을 달거든요. 근데 그 아. 댓글이 되게 장난스럽거나 부정적인 음.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음. 이제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과 평에 영향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냥 짧은 스토리를 올리는 정도로 하고 음. 자기 개인 정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진과 영상은 되게 좀 조심하는 모습들이.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올린 개인 사진이 있나 이렇게 찾아봐도 사실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음. 저만 열심히 올리고 있는. 선생님도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데서는 졸업사진을 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제 사진을 어떻게 나중에 이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제한하게 되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SNS 조치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중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뭐 약간 DM도 굉장히 많이 쓰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소통의 맞아요. 창구 뭐 자기 얼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소통을 하려면 인스타가 있어야 돼. 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페베라 그래서 페북으로 메신저를 네. 맞아요. 보내는데 이제는 이제 그건 아무도 사용 안 하고 어. 그거는 이제 인스타 구닥다리가 예. 돼버렸고 이제 인스타 DM으로 이제 소통하고 그쵸. 카카오톡도 잘 안 예. 쓴다고 예, 그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로 자기 의사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반응 구하고 네.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거죠. 뭐 편하긴 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부적절한 영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교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앨범이 문제긴 하겠더라고요. 우리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딥페이크 전에 이제 단순 합성 사진 합성 시절에 초등교사가 그 올린 거 가지고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사용한 사례들이 2건이 있었대요. 최근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도 이게 뭐 최소화되고 담임 사진이니까 그냥 참고 있었다가 올해 딥페이크 터지면서 이거 네. 제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학교에서 회의하면서 그러면 선생님들만 제고하면 안 되지. 아이들도 네, 걱정되는 맞아요. 그 지금 다시 설문조사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 이러면 앨범을 어떻게 만들지? 그쵸. 옛날에 주소 때문에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가 오랜 시 전에는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라졌고 그다음 교사 개인 사진이 전체 교사 했었는데 다 그쵸, 담임으로 사라졌고 담임만 사라졌고. 남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 생각은 그래도 담임인데 나중에 봐서 앨범 볼 때 같은 멤버였으니까 네. 얼굴은 알고 싶은데 또 이게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서 저희 그게 앨범이 애초에 3월에 결정됐던 게 지금 다시 3차 위원회까지 해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도 앨범 예, 뭐 학생들은 다 이제 사진이 들어가고 음. 근데 이제 교직원들은 본인 동의하에 음. 사진을 집어넣고 있죠. 근데 좀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깨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이에요. 담임 선생님들도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학생들 학급 사진이 들어가니까 거기 담임 사진이 빠지면 네. 되게 좀 모양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울먹 겨자 먹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앨범은 되게 이제 오래된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져 왔고 지금과 같은 이제 뭐 디지털 도구들이 없던 시대에 종이가 그나마 정보 교류의 그 중요한 매개물이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범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맞아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조만간 사라지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졸업하면 졸업 앨범, 맞아요. 우리 그 친구들의 얼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형식으로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처럼 이렇게 라디오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미디어로 우리들의 추억을 남기는 것들, 새로운 방안도 또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그 초등학교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어떻게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은 없지만 선생님들의 고민 지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해 주고 계셔서 조금 이게 과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늘 그랬듯이 기술의 발전을 의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과정이 좀 있는데 요걸 잘 슬기롭게 넘겨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깨비쌤의 노래 하나 듣죠. 네. 네, 제가 연휴 때 제주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하루 네. 종일 노래를 틀어놓고 있어서 이제 이게 누구야? 자신감 있으신데요, 좋은 노래.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짙은이라는 가수래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엄청 좋아한대요. 짙은 잘 지내자 우리 듣고 싶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초등학교와 딥페이크 또 어떤 교육에 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학교의 상황을 우리 엄미영 선생님께서 이야기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핸드폰 얘기를 좀 해보고 네네. 싶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스마트폰이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수많은 앱들 그리고 그 앱 중에 어떤 앱은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영상물, 그 다음에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네, 스마트폰을 그렇죠.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주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건 뭐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의 반응이니까 정확한 통계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한 절반 정도의 학생이 2학년 정도 때부터 아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 예, 그렇죠. 초등학교 맞아요. 2학년 네네. 초등에 예. 계시니까 학생들 핸드폰 달고 다니는 거 이제 목에 걸고 네. 다니고 뭐 이러는 거 아실 텐데 절반 정도가 1, 2학년 때부터 핸드폰을. 근데 그게 아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필요해서 달라 그랬을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불안한 사회니까 네. 염려 때문에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사서 아이들 손에 쥐어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와 함께 배우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네, 가야 네. 되는데 쥐어주고 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시로 전화해서 너 어디야? 네. 학원 갔어? 그리고 위치 밥 먹었어? 추적 다 막 해놓고 이 앱 도구, 깔아가지고 이 도구인 거죠. 감시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물건은 무조건 1번 스마트폰이죠. 아니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그러니까 둘 다 디지털 기기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정보를 맞죠. 검색한다든지 사전을 검색한다든지 그런 거 이런 거의 안 거는 하죠. 학생들은 안 해요. 네. 안 하고 되게 SNS나 그다음에 영상물을 보는 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상한 영상물을 봤는데 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은 그런 영상물을 나도 만들 수 있어. 뭐 그쵸.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사실은 되게 무서운 물건이다라고 네, 맞아요. 하는 거를 학교나 보호자는 학생들에게 늘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기가 아니죠. 학생들이 맞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를 하루에 한 통이나 할까요? 맞아요. 네. 네. 게임기, 맞아요. 그다음에 사진기, 그다음에 영상 녹화기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이제 도박, 네. 그쵸. 그 핸드폰 오.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네. 가지고 이제 도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물건이기도 하면서 지금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무척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은 아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부모이자 저는 미디어 강의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극단적으로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얘가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사주고 싶어서 물론 그 아예 스마트 기기가 없는 건 아니고 본인의 태블릿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하고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앱만 깔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앱을 제한하는 것도 14세가 지나면 풀려요. 맞아요. 저는 이제 너무 잘하니까 제 성격상 애랑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나는 우리 아이가 이 핸드폰으로 공부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 놀 거야. 그래도 그걸 다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사주세요. 네. 근데 난 못 찾겠다. 그럴 거면 안 사주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 생각해요. 근데 사달라고 막 쪼르지 않아요? 어, 나만 없어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저는 그래서 다른 걸 보상을 많이 해줬어요.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좀 하고 싶어하는 비싼 레고라든지 뭐 이런 취미생활 할 때 조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비싸더라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사주고 또 좋아하는 운동 시켜주고 막 이제 그런 걸로 바꿔서 지금은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나마 카톡은 중학교 가니까 저는 참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카톡을 꼭 쏘셔야 될까요? 전달 사항을 공지하는 네, 그래서 거죠. 예. 처음에 저는 카톡도 저희 애가 안 썼는데 그 학교에서 깔아서 쓰신다고 음.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톡도 이게 SNS고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왜 성적도 노출된 적이 있어서 이제 그 코로나 상황 중에 어쩔 수 없이 전달사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그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카카오톡이 아닌 뭐 학교 자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는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같은 고민을 제가 천행초등학교 어떤 선생님도 아이가 중학교 가자마자 스마트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을 깔으라 그래서 엄청 싸우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그거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어쨌든 저희 아이는 안 사줬는데 그걸 다른 걸로 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엄청 비싼 자전거를 또 사셨어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네. 되면서 원격 수업하면서 학생들은 집에 있고 네, 교사는 맞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십 명의 학생들과 동시간대에 소통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원래 학교에서는 그런 SNS 도구들이 차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교육청이 차단시켜 그쵸. 놨거든요. 접속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뭐 원격 수업 하라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소통해라. 아침에 몇 그래서 시에 계속 연락하고 막 일어나야 이러니까. 저기 출석이 되는 거다 막 오지 하는데 않으니까. 네. 그때 그것 때문에 교육부가 막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정작 학교는 그게 원초적으로 차단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거를 현실을 얘기하니까 교육부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 풀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 또는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그걸로 이제 소통을 3년 가까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게 네. 자리를 잡아 버린 거죠. 네. 지금은 좀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원칙은 있어야 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잘 쓰신 선생님들은 뭐 오픈 채팅방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비밀 번호도 걸고 또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 기능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그것도 안 걸어놓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교육 과정 중에 써야 한다면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쓰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선생님이 만든 단톡방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작용인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몰랐어요. 다 연락처도 아직 없고 근데 선생님이 단톡방을 묶었어.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끼리 선생님 없는 단톡방을 바로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애들이 SNS로 딱 연결이 돼버리는 게 학교에서 먼저 제공을 해주신다 저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 카카오톡 사용에 대한 게 꼭 필요하다면 원칙을 정하고 왜냐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걸 열면
그 친구가 같은 방에 있어도 내가 얘를 내 친구로 등록하지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편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등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칙 잘 쓸 수 있는데 카카오톡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좀 고려하면 어쩔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도 말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끼리 뭐 프로젝트 수업하기도 하고 팀이 뭐 만나서 뭘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학년은 필요할 때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도 또 그게 문제가 돼서 3인 이상 단톡방의 경우 일회용이면 프로젝트 해체와 동시에 해체한다. 야, 예. 3인 이상이면 반드시 보호자 한 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엄마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너무 거기 번거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히읗 히읗 키읔 키읔 유유로 30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피곤하다. 너무 피로도가 높으니까 그건 교사가 감당을 못해. 근데 그거 보호자 중에 한 분이 또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한 분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일시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초등에선 쓰고 네.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이들이 어른이 누가 있구나. 그 방을 좀 조심하긴 해요. 그 어른이 그걸 읽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랑 좀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마트폰 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학교는 특히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는 수업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학교 안에서 또 학생들이 그런 걸 사용할 때 또 어떤 다른 상황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나요? 뭐 학교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는 건 뭐 교실에 다 들어와 네. 있으니까 학생 한 명당 다 한 대씩 지금은 제공이 돼 있고 또 뭐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하여튼 교육부가 네. 그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네. 된다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그렇죠, 그렇죠. 할 거를 요구, 강권, 예, 그다음에 양적 평가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하고. 예,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몇 시간이나 그 디지털 썼느냐? 기기를 수업 시간에 활용했냐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보고하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에 사용 횟수를 늘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율권을 필요한 부분들은 사용하지만 그게 매 시간 필요할 그쵸. 수도 없고 네. 하루 7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7시간 동안 학생이 그러면 계속 그 스마트 태블릿 하면은 단말기를 그쵸. 쳐다보고 있는 게 꼭 필요한 그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이 너무 좀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중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학교들의 상당수는 지금은 등교하면 수거를 하는 네. 방향으로 네네. 전환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교 시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계속 유지해 왔고 또 그런 입장들을 학교에 계속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은 위험한 도구예요. 네네네.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좀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얼마든지 그거를 찍어갖고 그쵸, 그쵸. SNS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진짜 부작용이 너무 중고등학교에서 많아서 일괄 수거를 하고 있죠. 물론 인권위원회 지침에는 어긋나는 네네네.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핸드폰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어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뭐 판결문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은 네, 기사 네. 내용을 보면은 등교할 때 수거하고 하교할 때 돌려주는 것 정도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인권위원회가 국민 개인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다음에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찬성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중고등학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 약속에 교문을 기준으로 끄고 예. 교문을 기준으로 켜는 거여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절대 꺼내면 안 되죠. 꺼내지 않고 문화로 정착이 좀 되는데 이제 슬슬 방과 후에 방과 후 수업 기다리면서 나름 안에서. 또 규칙은 아니까 음악 듣고 뭐 이런 걸 해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우리 학교 규칙은 그거 아닌데 그러면 네 그러고 넣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이니까. 근데 중학교는 이미 이제 중독이나 몸에 익숙해진 그럼요. 예. 거의 반지나 시계처럼 그러니까 네. 부지불쑥 이렇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불안. 맞아요. 그쵸. 스마트폰이 내 몸에서 1m 이상 벗어나 있으면 맞아요. 갑자기 전원이 불안하잖아요. 꺼지면 막 충전을 네. 빨리 해야 사용하지 되고. 않더라도 스마트폰이 내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네. 막 저기 좌불안석이 되는 것처럼. 근데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 하루에 몇 시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일과 중에 핸드폰 없이 사는 거 네. 학습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단말기들이 그렇죠. 얼마든지 네네네.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그쵸. 주장입니다. 근데 학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육은 학교랑 가정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이걸 청취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거실에서 열심히 핸드폰 하면서 애한테 그쵸. 너 핸드폰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라고 네.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과 명분이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거죠. 식탁에 4명이 앉아서 가족이 식탁 먹으면 각자 저기 핸드폰 갖고 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밥 먹는 게 네. 실제로는 전혀 그쵸.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쵸, 하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네, 발생하는 맞아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실천을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집은 이를테면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네. 가족들이 같이 대화하고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다. 12시 이후에는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하고 실천하면서 청소년기에 핸드폰 사용 습관을 제대로 길러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 네.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죠.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가정에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요. 학교에 와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다른 기계를 제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잔상이 옛날 공기계, 된다고. 맞아요. 공기를 제출하고 실제 자기 거는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는 중간중간. 거죠. 교사에게 적발돼서 교사가 회수하려고 하면은 격렬히 저항합니다. 그게 중고등학교의 현실인 거죠. 핸드폰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이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에게는 자기에게 너무 익숙해진 도구가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라서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먼저 더 정말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엄미연 선생님 노래 하나 듣고 갈까 봐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저는 제 나이 맞는 노래를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 네, 영상인데요. 네, 네, 네. 그 머리숱은 좀 적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서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네. 되게 옛날 가수였는데 그게 리바이벌 되면서 되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김상호님의 회상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들어도 될까요? 네,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제가 준비한 우리 아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5학년 때 사주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면 혼자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한다면서 자신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인스타그램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서 계속 고민이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에게 반발을 살 것 같고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까 이제 엄명 선생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모든 네. 가정에서도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안 되니까 이런 사연도 있는 것 예. 같아요. 공통적으로 저희 아이가 중1이니까 주변에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가정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겠는데 늘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마들은 너무 싸우니까 조금 애 관계만이라도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풀어준다든지 이러는데 제가 정말 스마트폰 갖고 안 싸우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도 하는 많이 게 좋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엄연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마트폰 사용을 보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상은 안 그래요. 되고, 네. 그러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뭐를 하면은 핸드폰을 뭐를 하면은 뭐를 몇 시간 해주고 쓸수 왜 있다고 이런 이렇게. 식으로 보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을 허락해 주는 거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을 학생들은 되게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의 가장 대표적인 앱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쓰는 네.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것에 대한 사용의 규제는 사실은 스마트폰 사용 규제와 저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변화를 예고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보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부모님은 스마트폰 사용은 부모는 되고 자식은 안 돼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깨비 쌤. 요새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책 네. 읽기, 이거 단톡방에서 하는 건데 같이 책 읽기 해요. 그 불안 세대라고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놀이 기반 세대에서 스마트폰 기반 세대로 변했다. 그 시점을 2011년 이렇게 아이들 손에 들고 다니던 인터넷이 이렇게 자유로운 그 기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저희 이제 누구나 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했는데 부모들이 현실 세계는 너무 과잉 보호하고 가상 세계는 너무 과소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께서 막 요만한 상처, 아이들하고 애들하고 조금 살짝 부딪히고. 밀친 거 이거 가지고 막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시는데 아이들이 막상 가상 세계에서는 별 곳에 이상한 다 피해를 받고 접속하고 있죠. 막 서로 욕하고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인스타 들어가서 뭘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게임 채팅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안에 막 갖은 정말 옛날에 일베스러운 언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가는데 그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향은 현실 세계는 약간 놔주고 거리두기 해서 가상 세계는 과잉 간섭을 좀 해야 되겠다. 과잉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뭘 얘가 봤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아이가 쓴다면 그거를 뭘 뗄 수 없다면 너 오늘 검색 기록 확인하고 오늘 접속한 데 확인하고 그래서 매일 밤 확인하는 시간을 갖든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딥페이크 아이들이 누가 그렇게 큰 범죄가 될 거라고 처음에 시도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별 생각 없이 시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였어서 약간 과잉 간섭의 전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막을 수 없다면. 네, 뭐 간섭이라는 표현 어쨌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부모님이 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이렇게 억압해서 억지로 금지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서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열어놔야지 엄마가 싫어하니까 이걸 몰래 하게 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폰은 모든 가정에 정말 네 그럼 문제 해결이죠. 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함께 나눈 첫날인데 저희가 약간 걱정하면서 시작했어요. 오늘 첫
방송하시는 엄미영 선생님도 근데 이야기 너무 잘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엄미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아니, 너무 긴장을 해서 전혀 너무 몰랐어요. 긴장은 전혀 안 하셨는데. 이런저런 말을 조리 있게 했는지 어.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만 가르쳐 온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음. 그다음에 청취자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깨비 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수원 밖을 최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음. 군포 이야기도 좀 네. 듣고 중학교 이야기를 또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는 선생님한테 들어서 되게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뭔가 라디오 녹음한다 말고 그냥 셋이 뭔가 이 주제 토론하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교육공감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이제 방송이 목적이 아니라 저도 되게 방향을 늘 찾아가고 제가 생각지 못한 얘기들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로서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걸 들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들끼리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학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시면요. 네. 학부모님들이 나눈 내용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이 되고 그게 네. 절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안 네. 되고 학교랑 네, 소통을 그렇죠. 하십시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학교랑 소통을 하시는 게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정도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 공감을 통해서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또 하루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레빗의 해피싱즈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세상에도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